안녕하십니까. 바니형TV의 바니형입니다. 그 전에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연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안 좋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반복적으로 얘기한 이유는 그 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어떤 기업도요,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기업들, 모든 사람들이 다 미국에 있는 기업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나 한국 기업이 그 기업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토론식 교육의 장점이기 때문에 암기식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는 창의력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기업을 갖다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 분야에서 그보다 빨리 10년 일찍 시작하자.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틀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토론식 교육이라는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암기식 교육이 갖고 있는 단점이 드러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연구 분야에서, 기업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 10년 일찍 시작하는 것은, 이것은요, 인류 문명에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냥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자본주의가 아주 타락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자본주의가 타락한 시절에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요, 10대를 갖다 제조업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로 쓰는 겁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시절에서 가장 안 좋았던 겁니다. 10대의 어린아이를 갖다가 데려다가 보통 17시간에서 18시간씩 노동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영국에서 벌어진 사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10대를 갖다 얘기하게 되면, 야, 무슨 12살, 13살 갖다가 그것을 이용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미성년자를 갖다 이용해서 그들을 착취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그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한 건요, 그 10대의 노동력을 착취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조종하거든요. 풀로 할 때는요, 18시간씩 노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은 연구 분야에만 12살, 13살을 갖다 신입사원으로 고용하자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아니, 12살, 13살에 연구 분야에서 어린 학생을 계약금을 주거나 기타 등등 방법으로 해서 회사에 데려오고요. 그럼 회사는 그 학생을 어떻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최고의 상태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게 착취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착취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그 어린 학생이 집안이 가난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저 학생은 빨리 스카우트해서 직원으로 만들고 빠른 교육을 통해서 저 학생의 창의력을 극대화시켜서 기술 한번 급속하게 발전시켜보자 하고 어떤 회사가 마음을 먹는다고 치면 그 학생한테 스카우트 비용이, 계약금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집안이 가난해요. 근데 스카우트 비용으로 5억을 줬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린 학생, 12살, 13살 되는 어린 학생이 그 가난한 집안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좀 일반화 되잖아요. 그러면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그 가난한 집을 갖다가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요. 그 어린 학생을 갖다 착취한다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뛰어난 학생에게 메이저리그처럼 계약금을 지불하고요. 그 학생을 갖다 회사의 직원으로 받아들이고 키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미성년자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가난하다면 그 계약금은 그 학생 집안의 가난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요, 미성년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미성년자가 무슨 돈을 번단 말입니까? 그 미성년자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이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없는 한 미성년자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를 갖다가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한테 피해를 줍니까? 그 학생한테 피해를 안 줍니다. 그 가정한테 피해를 줍니까? 그 가정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학생한테 큰 도움을 주고요. 왜냐면요, 나중에 그 학생이 엄청난 기술적인 진보를 이룩하게 되면요, 그 학생은 막대한 부와 명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갖다 기업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가정은 그 학생이 12살, 10살이라고 그러면은 그 학생을 갖다 키우려면 그 가정이 가난하지만 그 학생을 언제까지 밀어줘야 됩니까? 물론, 나중에 그 학생이 알바라든지 기타 등등 자기가 스스로 이제 대학생이 되면 이제 노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거치게 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회사에 입사하는 평균 나이가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조금 빠르고요. 남자들은 보통 26세, 27세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는 빠르게 그 학생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 가난한 집안이 그 가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도 되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요, 자기 창의력을 이용해서 기술 진보를 가져온다면 나중에 그 학생이 성인이 되면 돈과 명예를 갖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요,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한 번도 인류 문명에 써본 적이 없어요. 미국도 안 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도 안 해요. 독일에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말하는 연구 분야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모든 한국인은 경제 발전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진보, 보수, 국민의힘, 민주당은 힘을 합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대한민국 기업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어요. 한계에 도달했다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은 미국이 만든 그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미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은 사실상 경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인재 자체가, 그 한국 기업은요, 암기식 교육을 갖다 받은 인재들이 들어오고요, 그 미국은 토론식 교육을 갖다 받은 인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창의력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갖다가 한국 기업이 능가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연구 분야에서 12세, 13세 훌륭한 학생을 스카우트 비용을 주든 뭘 하든 간에 그런 학생을 갖다 계약금을 갖다 많이 주든 간에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고용을 해서 3, 4년에 걸쳐 갖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알고 있는 특정 연구 분야에서 알고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교육시키면요, 15세, 16세 정도 되면 그 분야에서는 완벽하게 지식을 갖다가 흡수합니다. 스펀지와 같기 때문에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16세부터 23세까지 7년에 거친 완벽한 그 창의력의 기간 동안에 그가 이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짧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걸 시행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은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학교를 졸업한 26살 정도 먹은, 27살 정도 먹은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갖다가 처음 받아들여서 그 학생을 갖다 연구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연구원이 그 지식을 습득하려고 그러면 4년은 걸리죠. 그러면 30대가 넘어서, 30대 초반이 넘어서야 새로운 창의력의 부분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거보다는 최소한 15년은 땡겨집니다. 한국을 보게 되면요, 15년을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인한테 필요한 것은 경제 발전입니다. 경제의 힘입니다. 기업이 잘 되면요, 경제가 발전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그 모든 혜택이 한국인한테 다 돌아갑니다. 모든 한국인은 경제 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한국인이 원함으로 진보든 보수든 아니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이 지점에 있어서만은 합쳐서 당장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갖다 제도와 법률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갖다 듣고 나면요, 야, 쟤 또 무슨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그러나 핵심은 단순합니다. 연구 분야에서 지금 한국 기업이 하는 것보다 15년은 빨리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15년을 빨리 시작할 수 있다면요, 30대 초반에 창의력의 부분으로 들어가는 걸 갖다가 15세의 창의력의 부분으로 갖다가 자기 직원을 갖다가 넣을 수가, 그쪽 부분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기술 발전이죠. 기술 발전이 그 회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닥에 존재합니다. 그 바이오 기업들이 하는 게 뭡니까? 연구 개발입니다. 그 연구 개발에, 지금 현재의 연구 개발은요, 30대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 회사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회사 직원한테 가르쳐주는 시간이 3, 4년은 걸립니다. 3, 4년 후에 자기 창의력이 거기에 투영됩니다. 근데 이미 연령대 측면에서 10대에 완전히 밀립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것을 15년 땡기자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연구 개발 분야에 있어서만은 지금 현재보다 15년은 땡기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 기업도 안 하는 거니까요. 미국 기업보다도 10년은 빨라집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 원천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만이 그 기업을 갖다 생존시키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나중에 영업이라든지 판매라든지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모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기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한국인은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하는 것을 원합니다. 단 한 명도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갖다가 원치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수든 진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여서 빨리 이것을 제도와 법률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쟤 또 이상한 얘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지만, 이런 단순함이 대한민국 다른 미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10년 일찍 연구원 생활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연구원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창의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연구원 생활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제가 감히 어떻게 그분들에 비하면 그분들이 지구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갖다가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자비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걸 갖다 반복하는 이유는 연구 분야에서 미국보다 10년 일찍 시작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기업보다 15년 일찍 시작하자는 것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한국 기업을 갖다가 계속 발전시키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국인들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한국 기업이 발전하는 것 갖다 원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도권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아니면 기업인들은 이걸 당장 제도와 법률화 현실화 시켜서 바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삽니다. 요즘 말이죠. 한국 기업을 갖다 일본 기업과 많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은 제조업이 주도합니다. 제조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입니다. 근데 인간의 창의력이 극대화되는 것은 15세에서 25세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극대화시키고 미국에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기업, 일본에 있는 기업,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물론 한국 기업이 잘 되면은 그 사람들도 그대로 갖다 쓰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20년의 차이는 날 겁니다. 그 20년 안에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발전을 갖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인구 문제 때문에 인구가 지금처럼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힘들어질 처지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구 문제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 부분에서 그것을 보완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연결시켰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쓰는 가능성이 있는 어린 선수를 갖다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에서는 어린 나이에, 즉 중학생 정도면은 전공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업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어린 나이에 있는 학생을 갖다가 빨리 직원으로 받아들여서 기업의 연구 분야에서 그분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기업은 엄청난 발전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싶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요. 대항해 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대항해 시대를 시작한 게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이 왜 시작했습니까? 아주 어렵기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무슨 다른 살 길이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해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대항해 시대가 포르투갈에서 스페인, 그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가죠. 근데 재밌는 거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면요,
네덜란드는 그다지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상황에서 보면요, 네덜란드는 그냥 강국의 그냥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연방제 형태를 갖다가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세 침략이 많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도 하고 싶었어요. 뭘요? 우리도 대항해 시대로 나가자. 라는 걸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은, 네덜란드의 상황은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새로운 도전은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국가 민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요, 아마 유럽의 그 문명의 발달은 최소한도 100년에서 200년은 늦었을 겁니다. 근데 그 포르투갈이 가장 열악한 상태. 그 포르투갈은요,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다 농업으로 먹고 살았죠. 농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 수 있는 길은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포르투갈의 불행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로 나가고 나서 60년 뒤에 인도에 도착하고 나서 엄청난 부를 갖다 추적하게 되고 약 400년 동안 포르투갈의 후손들은 잘 삽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가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주식회사를 만들어냅니다. 자본주의에서 주식회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자본주의를 갖다가 뼈다리를 만든 건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여갖고 자본주의를 완성한 것은 미국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형태인 주식회사를 갖다 처음으로 만든 것은 네덜란드. 주식회사의 형태로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물론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인도 회사라는 주식회사 형태의 동인도 회사를 갖다가 그 당시 열악하고 너무나 힘든 어려운 상태에 있는 네덜란드가 만들었고요. 그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에서 만든 동인도 회사가 엄청난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짧게 얘기하자면 그겁니다. 기존에 있는 그 대항해 시대는요, 한번 갔다 오면 1년 안에 그 결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왕들이나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귀족들이 장악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득권이 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안 줍니다. 그러나 최악의 어려운 상태에 처했던 네덜란드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주식회사 형태로 해가지고 돈을 갖다 모으고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빨리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태의 기업의 형태를 만들고요. 지금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주죠. 이런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만든 게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만합니다. 2021년도에 부동산이 피크를 쳤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2021년도에 피크를 쳤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피크를 친 지 2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그 여파가 있고요. 지금은 제가 흔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대한민국의 골든 에이지다. 그러나 지금 같은 저출산, 학교 출산율 감소 이런 상태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경제적인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고 더 이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라는 엄청난 나라의 도전이 그 한국을 향해서 밀려오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 어린 학생을 빨리 선택해서 지금보다 15년
빠르게 연구 분야에서 쓰자. 그렇다면은 그 연구원의 창의력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원의 창의력과 비교한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면요.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 속에서 또 다른 신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기업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 학생한테 그게 계약금이든 그리고 직원으로 채용했으니까 뭐 돈을 갖다 주고 교육시키는 과정이죠. 그게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만약 이런 제도와 법률을 통해서 어린 학생을 갖다가 빨리 그 신입사원을 하고요. 교육을 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뭐 계약금을 갖다가 뭐 5억 불을, 아니, 죄송합니다. 5억 원을 주든 아니면 무슨 뭐 10억 원을 주든 간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푼돈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진정으로 원하고 삼성전자가 도태가 안 되고 삼성전자가 발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돈의 1%도 거기에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그 1%도 안 되는 돈에서 삼성전자를 밀어 올리는 힘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애나보세 우리도 한번 애나보세 우리도 한번 애나보세